아무리 색깔론을 좋아하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이지만은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소식을 잠시 뒤에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검찰에 조만간 소환될 2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김재동 씨 먼저요. 검찰이 나오라고 하면 나간다. 정태균 변호사님.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김재동 씨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검찰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고발장이 접수됐으면 검찰에서는 소환 여부를 결정해서 조사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김재동 씨의 반응은 어제 JTBC 톡투유 녹화 중에서 발언이 이어졌는데 검찰이 나오려면 나가겠다.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지만 국방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기존에도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가겠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발언과 일직선상에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오라면 나가겠다. 나오라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하고 또 하나는 협박죄거든요. 협박죄는 내가 나가면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 협박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협박죄는 웬만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는 쟁점이죠. 그렇죠. 여기에 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가면 나가겠지만 국방비리나 이런 거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부르니까 그럼 진경준 검사장 사건도 있는데 너희들은 자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건 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했다고 13일 영창 간 거. 이게 사실 여부가 지금 쟁점이잖아요. 근데 국방 비리도 많은데 너희들이 나를 부르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다른 문제인데 김재동 씨가 같이 자꾸 엮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하고 김재동 씨 이번 건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창 13일하고 여기는 회고록 사실에 대한 건데 둘 다 본인들은 문재인 전 대표나 김재동 씨나 본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근데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김재동 씨도 야당 세력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표도 인정하는 순간 진보의 자기 지지 세력들이 그 표가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대선 나갈 때 정의당 쪽에 심상정 후보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13표가 한 15%는 날아갈 수도 있겠네?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빨리 막는 게 오히려 나은데 빨리 막아야지 오히려 판이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한데 그걸 현실적으로 그거를 인정한 것도 상당히 용기다. 근데 그걸 다들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재동 씨가 좀 비슷하다. 근데 황 의원님 이 말이요. 각종 국방비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들은 져야 하는데 이건 검찰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조사받고 나와서 이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니 뭐 국방 문제, 그다음에 비리에 있으면 책임져야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더군다나 지금 국방 비리가 많이 나왔고 진짜 안보에 중요한 것, 그다음에 국민 세금을 갖다가 잘못 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거듭 얘기지만 그거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사건을 키우는지 솔직히 조금 약간 이해는 안 가요. 진짜 맨 처음 본인이 얘기처럼 웃자고 한 얘기다. 그러면 웃자고 한 얘기였으면은 웃자고 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얘기 좀 했다. 그리고 과장된 얘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 좀 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딱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 자체가 약간 희화화됐을 텐데 저렇게 진지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재동 씨나 그 주변에서 이 문제를 계속 좀 끌고 가고 싶은 면도 있지 않을까요? 김재동 씨는 벌써 정치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폴리테이너로 개그맨에서 벗어나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 국면을 빨리 끝내기 싫은 거죠. 빨리 끝내는 거는 그 사실 여부에서 분명히 밝히는 거죠.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든다. 조금 있다가는 15일 이하로 영창이나 군기교육 때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국면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빨리 밝힐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쪽으로 이미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면 혐의가 가능합니까? 지금
명예훼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명예훼손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상으로는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은 어제 이 발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그맨으로서 풍자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으로 얼마든지 풍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이제 어떻게 이제 김재동 씨가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열렬한 광팬들이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어도 이제 지지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렇게 갈기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단기적인 측면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는 이 방송인으로서의 김재동 씨의 방송인 생명이 길어질 건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판단들을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야 뭐 김재동 씨도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굉장히 다식하신 분이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좀 방송인 김재동 씨로 남는 것이 본인한테나 국민한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박근영 씨에 대해서 어제